안녕하세요. 네. 이제 올해 이번 학기의 마지막 세션 강화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13기 박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일단은 이제 인트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희가 풀고자 하는 디시전 메이킹 프로블럼이 무엇인지 일단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가장 단순한 형태의 테이블러 RL을 넘어서 D와 RL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 세션까지 저희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랑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제 강화학습 또한 이제 이러한 이제 같은 분야에서 같은 이제 위치에서 위상에서 이제 세 가지 갈래 중에 하나고, 이 사실 여기 사진을 얼핏 봐도 되게 이제 기존에 저희가 배웠던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랑 슈퍼바이스드 러닝과는 조금 좀 결이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러닝을 하는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랑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다르게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터랙션을 한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도 있고 장점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경험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제 실제 세상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의 결정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어떻게 잘 좋은 결정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그러면은 먼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게,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인지,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강화학습 또한 이러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강화학습의 본격적인 정의입니다. 강화학습이란 외부 환경과 정책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보상을 최대화하는 학습 형태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정적인 데이터를 전제로 하는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나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다르게 어, 여기서는 실제 행동하는 에이전트, 그리고 이 에이전트가 행동하는 기준인 폴리시에서 이제 현재 상태와 리워드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액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받은 액션을 바탕으로 이제 이 environment는 이 현재 받은 액션과 이전에 사실 여기 이제 안에 스테이트가 있겠죠? 이 스테이트와 액션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스테이트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다음 스테이트와 이제 리워드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스테이트와 리워드를 다시 이제 에이전트에다가 들어가면은 에이전트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액션을 선택을 하고요. 이러한 것이 반복되는, 네, 상호작용이 가장 이제 강화학습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한테 있어서는 흥미로운 예시인데, 아쉽게도 지금 이제 이 굿노트에서 이 동영상이 재생이 안 돼가지고 이따 코드 리뷰하면서 이거 여기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디시전 프로블럼을 정의를 하고, 저희가 디시전 프로블럼 중에서도 주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전제인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이제 여기서부터는 수학적인 내용이 좀 강해지는데, 뭐 수학적이라고 좀 어려워하시기보다는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정형적으로 정립을 하고, 그리고 이를 이제 수학적인 영역을 통해서 풀어나간다고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있어서 그 가장 좋은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럼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은 그라운드 트루스, 죄송합니다. 그 익스펙트 그 리턴 자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리턴 자체를 어떻게 정의를 해볼 수 있겠느냐? 저희가 앞서서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리워드들이 있다고 언급을 했었죠. 이 리워드를 다 더하면은 얼핏 보면은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 감마들이 다 이제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할인율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경제학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래의 보상보다 현재의 보상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할인율을 실제로도 여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리턴을 정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학적인 이유 말고도 보다 수학적인 이유에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 챕터 마지막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리턴을 정의를 하고, 그럼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게 된다면은 이 expected return을 최대화하는 어떠한 폴리시 파이를 이제 옵티멀 폴리시라고 하고, 이 옵티멀 폴리시를 잘 찾도록 하는 것이 저희 강화학습의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폴리시와 다이나믹스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가장 일반화된 아주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형태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폴리시와 다이나믹스를 정의를 하는 거겠죠. 저희가 초기 상태인 S1부터 그에 대한 액션인 A1부터 현재 스테이트인 ST부터 AT까지에 대한 모든 변수를 컨디셔널하게 주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어떻게 바뀔지 리워드가 어떻게 바뀔지를 이제 확률 분포를 찾으면 되고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부터 S1, A1부터 현재 ST까지를 모두 컨디셔널하게 준 다음에 이 액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네, 가장 일반화된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 이것이 가장 뭐 좋은 전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사실은 실제로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각 처음 스테이트 S1의 경우가 한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스테이트가 두 번째로 하면은 두 개 이상의 S2가 이제 두 개 이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S3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더 많은 경우가 생기고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현재 뭐 다이나믹스를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은 ST 플러스 그리고 RT 기분 S1부터 쭉 STAT까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변수들을 한꺼번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폴리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러면 원하는 형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전에 모든 스테이트나 액션 같은 것을 반영할 필요가 없이 딱 현재 스테이트 혹은 딱 현재 스테이트와 액션만을 반영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액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다음 스테이트와 리워드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된다면은 훨씬 더 단순한 형태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얼핏 생각했을 때는 또 이것이 이제 합당한 정의인가?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네, 이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길찾기, 글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 대부분의 문제에서 뭐 이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지보다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데 그럼 어디서 지금 현재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그래도 리턴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당화가 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전의 모든 다이나믹스를 반영하는 대신 이 S1부터 ST-1까지는 모두 다 이제 독립적이고 오직 다음 스테이트는 ST와 AT에만 이거 종속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독립. 그리고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S1부터 다 ST 빼기 1까지 모두 다 종속이라고 보기보다는 딱 현재 스테이트인 ST에 대해서만 종속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독립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단순한 형태로 이제 식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이나믹스에 대한 식과 저희가 그리고 폴리시에 대한 식을 있으면은 사실 어떠한 형태의 식이든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해서 평균적인 리워드가 어떻게 들어올까 고민을 해보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 다이나믹스를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해주는 형태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마지널라이즈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익스펙트 리워드 자체를 계산을 해주면은 현재 스테이트와 액션 페어에 대해서 리워드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겠구나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마지널라이즈를 해주게 된다면야 뭐 이제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가능해지겠죠.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폴리시들이 되게 다양한 폴리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폴리시도 있고 안 좋은 폴리시들도 있을 텐데 그럼 이 둘을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느냐에 대해서 좋은 폴리시와 안 좋은 폴리시를 어떻게 나눌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주로 활용하는 것은 이제 밸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밸류 펑션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밸류 펑션 그리고 액션 밸류 펑션이 있습니다. 스테이트 밸류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스테이트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룬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를 입력으로 받고 이 스테이트가 컨디셔널하게 주어졌을 때 expected return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형태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 밸류 펑션은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현재 스테이트가 있고 어떤 액션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폴리시를 따라서 갔을 때는 익스펙트 리턴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액션 밸류 펑션이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코드 리뷰에 있어서는 Q 펑션이라고 부르고 그래 다음에 스테이트 밸류 펑션은 V 펑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유의하셔야 될 점은 저희가 당연히 이제 현재 스테이트만 딱 진행하고 이후에 스테이트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항상 밸류 펑션들은 이 어떤 폴리시를 따라갔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딱 이제 인바이러멘트에 대해서 밸류 펑션이 고정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폴리시가 딱 주어졌을 때 이 폴리시를 따라서 가면은 리턴이 어떻게 되겠더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좋은 폴리시가 무엇이고 가장 최적의 폴리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볼 차례인데요. 저희가 가장 최적의 밸류 펑션을 옵티멀 밸류 펑션이라고 하고 이 옵티멀 밸류 펑션은 이미의 모든 파이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리턴이 가장 높은 그 밸류 펑션을 그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라고 하고 q 펑션도 동일하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의 모든 폴리시에 대해서 q 펑션 값이 모든 스테이트와 액션 페어에 대해서 가장 높은 q 펑션을 옵티멀 q 펑션이라고 정의를 해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 폴리시 파이가 다른 폴리시인 파이 프라임보다 낮다고 한다는 것은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밸류 펑션 값이 이 파이 프라임의 밸류 펑션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 파이라는 폴리시를 따라서 가면은 이 파이 프라임이라는 폴리시를 따라서 가는 것보다 리턴이 항상 크거나 같더라. 라고 정의를 하면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얼핏 생각했을 때, 전 딱 이걸 들었을 때, 이게 항상 정의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은 이따가 살펴볼 건데, 저희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가정하기 때문에 이제 수학적으로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미의 폴리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최적의 액션을 가진 약간의 티저를 드리자면 최적의 각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최적의 액션을 그리디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항상 옵티멀 밸류 펑션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상황에서는 존재한다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을 정리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밸류 펑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벨만 이퀘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벨만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식이 좀 많이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식 자체를 풀어서 보면은 현재 이제 스테이트에 컨디셔널하게 expect return이 주어져 있고 이거는 당시 이제 GT는 서메이션 감마 T 이 항상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다시 풀어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거 되게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얘를 풀어서 쓴 것에 불과하죠. 그럼 다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어떠한 형태로 이제 식을 유도할 수가 있게 되냐면은 현재 스테이트의 그 expected return 밸류 펑션과 다음 스테이트의 expected return 사이에 관계식을 저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이제 벨만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특히 좀 더 자세히는 스테이트 밸류 펑션에 대한 벨만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것을 그리고 q 펑션에 대해서도 사실 똑같이 정의가 가능한데 어떤 q 펑션이 있을 때 밸류 펑션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 펑션으로 정의할 수가 있고 또 그 스테이트 밸류 펑션은 당연하게도 q 펑션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해준 형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a 프라임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전개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제 q 펑션에 대해서도 벨만 이퀘이션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얼핏 이거 생각했을 때, 이게 왜 이제 관계식인 거는 이해가 가는데, 왜 이게 이퀘이션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퀘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항상 이제 옵티멀 폴리시가 존재를 하고, 옵티멀 밸류 펑션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 네 줄의 증명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먼저 일단은 저희가 하나 이제 되게 자명한 사실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어떠한 이제 폴리시들에 대해서, 모든 폴리시들에 대해서, 모든 폴리시가 주어져 있을 때, 일단은 스테이트가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각각의 스테이트마다 그 옵티멀한 폴리시는 항상 존재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는 완전 이제 글로벌리 옵티멀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옵티멀한 폴리시를 하고 싶지만, 먼저 일단은 그냥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어떤 스테이트 0번 같은 경우에는 파이 0번이 익스펙트 리턴이 제일 높고 S1 같은 경우에는 파이 1이 제일 높고 S2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뭐 폴리시 파이 2가 제일 높다라고 이러한 형태는 되게 자명하죠. 왜냐면은 모듈이 이렇게 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최대값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새로운 어떠한 폴리시를 한번 정의를 해볼 것인데 그럼 어떠한 폴리시냐 하면은 각각의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이에 대해서 각각의 디스트리뷰션이 있다는 거죠. 액션에 대한 S0, S1, S2. 이거는 이제 시퀀셜 한다기보다는 그냥 스테이트들을 나열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액션들을 다 하나로 합치는 그래서 어떠한 폴리시냐 하냐면은 현재 스테이트가 S0일 때는 파이 제로의 폴리시를 따라가고 스테이트가 S1일 때는 파이 1의 폴리시를 따라가고 스테이트가 S2일 때는 파이 2의 폴리시를 따라가는 뭐 등등등 쭉 이어가지고 어떠한 폴리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각각의 스테이트들에 대해서는 옵티멀하기 때문에 이 폴리시인 파이스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옵티멀한 그러니까 글로벌리 옵티멀한 폴리시임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여기서 그리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리고 이 폴리시에 대한 밸류 펑션이 그 옵티멀 밸류 펑션이 되기 때문에 옵티멀 밸류 펑션과 옵티멀 폴리시가 이러한 딱 현재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이게 종속인 이제 폴리시들 이거 그 MDP 상황에서는 항상 존재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제 그리고 다 조금 더 넘어가가지고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제가 앞서서 그 할인율이 왜 필요한지, 왜 할인율을 적용을 해주는 것이 적용을 하지 않을 때보다 나은지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원래는 이제 깊은 선형대수 지식이 필요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약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증명을 해볼지 고민을 해봤는데, 뭐 엄밀한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그래도 좀 직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증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앞서서 일단은 각각의 이제 밸류 펑션들에 대해서 이러한 식으로 식을 전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벨만 이퀘이션을 바탕으로요. 식을 전개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R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제 반대쪽으로 넘긴 형태입니다. 각각의 모든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옵티멀 밸류 펑션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 매트릭스가 인버티블 하다는 것이겠죠. 그럼 다시 이 매트릭스가 인버티블 하다는 거는 저희가 그 유니버설 인버티블 티오름에 의해서 트랜스포즈가 인버티블 하면은 이 매트릭스가 인버티블 한데, 근데 이 매트릭스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 매트릭스는 항상 이제 확률 분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모든 원소를 다 합하면 1이고, 당연히 개별적인 원소들은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트랜스포즈를 해줘가지고 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1보다 작은 감마를 곱해줬을 때,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모든 값을 한 행에 있는 모든 값을 합해도 1보다 항상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 전체 식을 계산했을 때 주대각선의 양수, 그리고 각각의 주대각선이 아닌 원소들은 음수인 형태로 식이 전개가 될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가 인버티블임을 확인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는 이 옵티멀 밸류 펑션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자, 다시 주목하셔야 될 점은 지금 현재는 이 행을 다 더했을 때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 항상 이 값은 여기 밑에 있는 모든 값을 합한 것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값이요. 그렇게 되면은 항상 1보다 작은 값이 곱해져서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진다는 것이고, 설령 여기 있는 음수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 값 또한 여기 있는 원소를 모두 다 한 절대값보다 이 값이 항상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마이너스를 곱해도 이 값은 양수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하삼각형, 그러니까 아래쪽은 0, 위쪽은 음수.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직관적으로 인버티블 하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래서 할인율이 1보다 작을 때는 필연적으로 옵티멀 밸류 펑션이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옵티멀 폴리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인 디시전 프로블럼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해봤으니까 이제 테이블러 RL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0분 정도 쉬었다 시작할까요?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테이블러 RL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이 테이블러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함수로서, 정확히는 디스트리뷰션이긴 하죠. 근데 이제 함수로서 이제 폴리시와 다이나믹스를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가장 먼저 정의를 할 수 있을까 하냐면은, 어, 각각의 스테이트들을 두고서 이 스테이트, 이 스테이트와 일단은 그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와 액션이 어떻게 주어졌을 때는 다음 스테이트가 어떠하더라. 물론 뭐 여기가 이제 디스트리뷰션이어도 전혀 무방하겠죠. 그런 식으로 다 이제 테이블을 정리를 해가지고 각각의 모든 스테이트들을 또 이제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모든 스테이트들을 다 나열한 다음에 이때는 어떤 액션을 따라라. 그럼 뭐 그 스토캐스틱한 폴리시를 저희가 만들고 싶다 한다면은 폴리시에 대한 액션에 대한 뭐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라 라고 정의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 일단 사실 테이블러 RL 자체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머신러닝 모델로 폴리시 밸류 펑션, 뭐 다이나믹스를 등을 구성하는 대신에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이제 테이블로 만들어가지고 펑션 혹은 디스트리뷰션으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이 테이블러 RL에서는 그 앞서 살펴봤던 벨만 이퀘이션이 세 가지의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인
문제 해결 알고리즘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몬테 카를로 메소드, 이제 템포럴 디퍼런스 각각 이제 DP, MC, TD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이것으로 확장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식이죠. 벨만 이퀘이션입니다. 벨만 이퀘이션을 밸류 펑션에 대해서 그리고 q 펑션에 대해서 정의를 한 형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한번 어떤 식으로 이제 밸류 펑션을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이제 저희가 지금 폴리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폴리시에 대해서 밸류 펑션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하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이러한 식의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벨 펑션 같은 이제 벨만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 이퀘이션이었는데 왜 갑자기 또 관계식으로 다시 돌아왔냐? 이거는 이퀘이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지만 어 이러한 과정을 반복을 해가지고 V1을 설령 랜덤리 이니셜라이즈 하게 되더라도 일단 이제 이러한 이터레이션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밸류 펑션을 실제 저희가 그 가지고 있는 폴리시된 밸류 펑션에다가 근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게 되냐면은 여기서 또 할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저희가 설령 이 지금 에스티메이트 한 밸류 펑션 값이 부정확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오류가 크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1보다 작은 값이 곱해진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리워드를 곱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이제 다 익스펙테이션을 구하게 되면은 당연히 오차는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 여기서 1보다 작은 값을 곱하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오차는 더 작아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반복을 하게 된다면은 별 반복을 하게 될 때는 이 VK가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밸류 펑션과 정확하게 똑같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지 몰라도 실제 밸류 펑션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 폴리시 이발리에이션이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무한히 또 한번 폴리시된 밸류 펑션을 얻기 위해서 무한히 또 루프를 돌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한 차이 이상으로 줄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차이가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미리 설정하는 세타보다 작을 때 이제 루프를 멈추도록 폴리시 이발리에이션을 구성을 합니다. 네, 이제 테이블 RL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다 이제 테이블마다 각각의 스테이트마다 그 밸류 펑션들이 다 구해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 액션들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지금 폴리시가 있고 그에 대한 밸류 펑션도 있는데 그럼 이 폴리시와 밸류 펑션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지금 폴리시보다 더 나은 폴리시를 얻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주된 궁금증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지금 현재 각각의 모든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해주느냐 어떠한 스테이트가 딱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익스펙티드 리턴을 최대화하는 저희가 지금 q 펑션을 가지고 밸류 펑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익스펙티드 리턴을 최대화하는 액션으로서 그리디하게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거 다 이제 전개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폴리시 자체는 뭐 초기에야 당연히 이제 스토캐스틱 하더라도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디터미니스틱한 폴리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했을 때 이것이 더 이전보다 더 나은 폴리시임을 확인할 수가 있느냐, 증명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폴리시 임프루브먼트 티오림인데요. 식자체는 얼핏 봤을 때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지금 현재 지금 밸류 펑션 지금 폴리시 파이에 대해서 저희 이제 새로 업데이트한 이제 파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익스펙티드 리턴이 더큰 이제 이제 액션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값은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식을 다시 전개를 해가지고 쭉 전개를 해보게 되면은 여기는 그냥 단순 전개에 불과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얘는 항상 이제 뭐 스트릭트하지 않지만 그래도 모노토릭하게 파이 프라임의 밸류 펑션 값이 더 큰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폴리시 이발리에이션과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를 계속 반복을 함으로써 폴리시 이발리에이션을 통해서 밸류 펑션 값을 구하고, 그다음에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를 통해서 이렇게 얻은 밸류 펑션 값으로 더 나은 폴리시를 구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옵티멀 폴리시로 수렴을 하는 것을 보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얼핏 생각했을 때 지금 이제 한 이터레이션마다 두 개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단계로 줄일 수 없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이제 밸류 이터레이션인데 이 밸류 이터레이션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에 대해서 드려야 합니다.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은 사실 거의 이제 벨만 이퀘이션과 거의 다를 바가 없지만 같은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에서는 원래라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V 펑션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에 대한 그 익스펙티드 리턴을 계산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옵티멀한 액션을 그리디하게 선택하는 방식의 이퀘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앞선 식과는 달리 이제 맥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넌리니어한 형태긴 하죠. 하지만 이러한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냐. 현재 밸류 펑션 값보다 더 높은 리턴을 가지는 새로운 밸류 펑션을 이렇게 새롭게 업데이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면은 밸류 펑션에 대해서도 더 이제 개선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이 밸류 이터레이션에 기반해가지고 거의 주로 이제 DQN과 같은 네, 이 대부분의 이제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이 밸류 펑션 러닝에 집중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은근슬쩍 넘어가긴 했는데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이나믹스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다이나믹스를 다 이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죠. 또 넘어가가지고 폴리시 이터레이션도 마찬가지로 폴리시 이발리에이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폴리시 임프루브먼트에서도 다이나믹스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실제 세계에서는 저희가 다이나믹스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물리 법칙 자체도 완벽하게 막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 뭐 주식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저희가 이러한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알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이나믹스를 아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해가지고 플래닝이라는 이름으로서 접근이 가능하지만 실제 세계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이나믹스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다이나믹스를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은 이 샘플링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이전에 세션에서 배우셨을 몬테카를로와 몬테카를로 방법에 기반한 그래서 샘플들을 바탕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이제 MC와 T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MC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식 자체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저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롤아웃을 할 거냐면은 어떠한 현재 이니셜 스테이트가 주어져 있을 때 액션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다음 스테이트를 얻고 또 다음 스테이트를 얻고 그래서 마지막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이렇게 이러한 흐름 전체를 에피소드라고 하는데 이 에피소드를 얻고 각각의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따라가면서 리턴을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이 리턴 업데이트를 해서 밸류 펑션을 구하는 것이 M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MC의 단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체 에피소드 전체를 다 따라가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뭐 여기 사진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에피소드 자체가 길어 보이지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매우 긴 이제 그 스텝을 가지는 호라이즌이 흔히 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MC로 했을 때는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학습 속도에서 굉장히 큰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부트스트래핑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스텝에 대해서 이제 별 펑션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이제 TD, Temporal Difference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여기 식은 굉장히 이것도 식 자체는 그냥 뭐 배만 이퀘이션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식 전체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네, 하나의 스텝만을 보기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는 밸류 펑션 값을 바탕으로 이제 다음 폴리시에 대한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거 자체가 이제 조금은 이제 말이 안 되는 부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시 이제 초기에 바이어스를 발생하는 요소가 되지만, 이터레이션의 반복을 하면서, 이러한 바이어스가 줄어들고, 실제 이제 옵티멀 밸류 펑션으로 수렴한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딱 하나의 스텝만을 하나의 액션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딱 하나의 스텝만을 보지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이제 모아봤는데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이나믹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샘플링을 할 필요 없이 전체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다 전역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MC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에피소드를 다 따라가면서 샘플링을 통해서 다 따라가면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고 TD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테이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재 스테이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 스테이트 그리고 리턴을 얻어서 여기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세 번째 Deep R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이블 RL의 설계 자체도 굉장히 이제 잘 되어 있는 편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문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실제 대부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수가 무한하거나 컴퓨터에 저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뭐 이제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스테이트 자체는 연속적이니까 무한하겠죠. 그리고 바둑 같은 경우가 되게 좋은 예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스테이트 자체는 유한한 것은 확실하지만 이 온 우주의 모든 물질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만들어도 다 저장할 수가 없을 정도로 스테이트 수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테이블 아래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액터가 동작을 할 때 학습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은 스테이트를 방문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동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겠죠. 근데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제너럴라이제이션이고 그래서 저희는 딥러닝을 한번 접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오버에스티메이션 프로블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샘플들은 당연히 이제 샘플들을 통해서 다 얻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러닝을 했을 때 그라운드 트루스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되겠고 그러면은 실제 리턴 자체는 낮은 편인데 높게 예측을 하는 이러한 것을 오버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현상이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실제로는 낮은 리턴을 발생하는 액션임에도 모델 액터는 좋은 액션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액션을 수행하게 되겠죠. 또 이제 또 다른 한 가지는 데들리 트라이애드라고 하는 이제 강화학습에서 되게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인데요. 이 세 가지 학습 기법이 합쳐졌을 때 굉장히 불안정해진다는 문제점입니다. 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오폴리시 러닝,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부트스트래핑이라고 부르는데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폴리시가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는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폴리시와 이제 실제 세계가 인터랙션 한다고 했을 때 이 폴리시가 실제 세계와 인터랙션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와 리턴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새로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게 되면은 이 폴리시를 바탕으로 또 액션과 이제 그 인터랙션을 또 반복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이 샘플이 충분히 쌓여져야지만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운전같이 자율주행같이 사고가 굉장히 큰 이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터랙션 자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겠죠. 네, 그래서 먼저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프 폴리시 러닝입니다. 오프 폴리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수행했던 샘플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보자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업데이트된 폴리시는 분명히 여기서 인터랙션을 하지만 그래도 이전에 업데이트되기 이전의 기억들, 그러니까 리플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들을 다 이제 버퍼에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폴리시를 구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파이 K로 롤아웃한 이제 그 스테이트 액션 그리고 다 넥스트 스테이트 페어는 아니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상에서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폴리시는 왼쪽으로만 주로 가고 어떤 폴리시는 오른쪽으로만 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오른쪽으로만 주로 가는 폴리시를 했을 때는 왼쪽에 대한 스테이트들은 거의 방문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이 둘을 합쳐서 이제 리플레이를 학습을 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샘플링을 하면은 이제 왼쪽을 방문했을 때와 오른쪽을 방문했을 때 모두 다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실제 디스트리뷰션과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를 오프 폴리시라고 하고, 아예 이제 그 인터랙션을 하지 않는 것을 오프라인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두 가지 오프라인 러닝 그리고 오프 폴리시 러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디스트리뷰션 상에서 이제 차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학습에 있어서 불안정하게 되는 요소입니다. 또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은 저희가 방금 전에 다룬 것과 그대로 동일한데요. 저희는 이제 발류 펑션을 딥러닝을 통해서 어프록시메이션 하고자 하지만 오버 에스티메이션 프로블럼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리턴 자체는 감소하지만 함에도 루스 자체는 학습의 루스 자체는 감소함에도 실제 리턴이 증가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트스트래핑인데요. 이제 TD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현재 그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딱 현재 이제 에이전트로만 그러니까 현재 이제 밸류 펑션으로만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의 밸류 펑션을 통해서 다음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부트스트래핑의 개념이죠. 이 세 가지가 이제 합쳐지게 되면은 어, 이제 강화학습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이 강화학습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플리시 러닝을 통해서 이전 혹은 다른 폴리시를 통해서 수집된 샘플들이 같이 학습을 하면은 분포 불일치가 발생을 하게 되고, 부스트 스트래핑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분포 불일치가 딱 한 현재 스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스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또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에서도 이런 오차가 이어져 가지고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더욱 강하게 발생을 하는 것이고, 물론 각각의 다 이제 강화학습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지만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매우 강화학습이 불안정해진다 해가지고 네, 데들리 트라이애드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셋이 없다고 해서 이제 디바렐이 잘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 이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바렐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이제 현재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현재 폴리시 그러니까 이제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구현된 폴리시를 바탕으로 전체 에피소드를 롤아웃하고 이에 대한 익스펙티드 리턴을 통해서 리워드 맥시마이제이션을 하는 것이 이제 리인포스 러닝입니다. 에피소드 일단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가장 단순하게 이제 오브젝티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당연히 이제 에피소드마다 이제 확률론적인 부분이 들어가가지고 에피소드마다 리턴이 크게 달라지게 되면은 오브젝티브가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우 불안정하게 학습을 하게 되겠죠. 또 당연히 이제 MC에 기반해서 전체 끝까지 에피소드를 롤아웃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학습 자체가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에피소드가 길어질수록 이 리턴에 대한 베리언스가 증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왜냐면은 리워드가 계속 더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베리언스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워드 스케일 자체도 이제 인바이러먼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리워드 스케일이 만약에 크게 된다면은 러닝 레이트가 큰 효과를 가지게 되고, 이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튜닝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데들리 트라이드가 없지만 굉장히 학습이 불안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해도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한번 저희가 이 데들리 트라이드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었던 제너럴라이제이션의 약점을 역이용한다면은 데들리 트라이드 모드가 있어도 잘 학습하게 설계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이제 소프트 벡터 크리틱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일단은 소프트 벡터 크리틱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엔트로피 레귤러라이즈드 아래 MDP 세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 이제 테이블러 세팅 같은 경우에는 각 스테이트별 액션을 독립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디바렐에서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그럼 저희가 어떤 것이 또 가능해질까 하면은, 아직 방문하지 않았어도 높은 리턴이 예상되는 지점을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 뭐 이제 여기 이렇게 격자점으로만 가다가 어 이제 제너럴라이즈 하면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리턴이 높게 예측이 됐다 하면은 이쪽을 직접 가보는 거죠. 그런 방식 이렇게 해서 이제 제너럴라이즈를 통해서 저희가 설령 가보지 않은 스테이트나
실행하지 않은 액션이라 하더라도 어, 예상되는 이제 좋은 액션과 좋은 스테이트를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엔트로피 레귤러라이즈드 R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하자면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중에는 비효율적이어서 굳이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길찾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가는 거는 분명히 비효율적이겠죠. 또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지름길 같은 것이 그 예시가 될 것이에요. 하지만 이를 이제 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탐색을 효과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인터랙션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탐색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를 exploration, exploitation 트레이드오프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탐색을 충분히 하기도 해야 되지만 굳이 비효율적인 곳들은 지양을 해야 하면서도 또 지름길과 같이 효과적인 곳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탐색을 하면서 익스플로레이션과 그리고 익스플로이테이션 사이에서 효율적으로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 벡터 크리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익스펙티드 리턴을 맥시마이즈 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액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도록 이제 추가적으로 레귤러라이제이션 터빈이 붙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전개가 되는데요. 이쪽 앞쪽에 대해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실행에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그냥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둘에 대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가 설정이 될 테니까 이제 이 폴리시에 대해서 엔트로피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 벡터 크리틱의 이제 알고리즘은 네, 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별 펑션 러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벨만 이퀘이션에서의 별 펑션 러닝을 하고 q 펑션도 사실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다 MSE 로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좀 논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식을 좀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2분의 1을 곱하긴 했지만 네, 일단은 그 MSE 로스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이제 이 Q 펑션에 대한 이제 디스트리뷰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Q 펑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맞추도록 이제 학습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저희가 어떠한 이제 각각의 액션들이 이렇게 쫙 있다고 한다면 기본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액션들은 리턴이 높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떠한 액션들은 낮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맞추도록 학습을 시키게 된다면은 그럼 저희는 지금 expected return 이건 리턴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 액션에 대한 확률값이 높아지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q 펑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디스트리뷰션이 아닙니다. 그냥 함수일 뿐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 주느냐? 저희가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에서 좀 그러니까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노멀라이즈를 해줘서 이제 파티션 펑션을 계산을 해주고 이 파티션 펑션으로 나눠줌으로써 식을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좀 더 이제 특별한 형태로 이렇게 식을 구성을 했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이제 이제 이 액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그 이제 가우시안으로 고정을 해가지고 식을 전개한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학습 같은 경우에는 액션을 샘플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플레이 버퍼를 더하는 그러니까 오프 폴리시 러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밸류 펑션 업데이트에서도 이전의 밸류 펑션의 에스티메이션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죄송합니다. 부트스트랩 맞죠?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당연히 q 펑션과 v 펑션을 러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펑션 어프로키메이션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SAC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알고리즘보다 굉장히 이제 높은 리턴을 가지고 있는 형태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요약하자면은 저희는 먼저 이제 강화학습에 필요한 디시전 프로블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식을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인 테이블러 R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실 저희의 주요 관심사겠죠. 이제 강화학습을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폴리시를 얻느냐에 대해서까지
가볍게 다루어 봤습니다. 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이제 발제를 마치고 코드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제 코드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코드 리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막 설명드린 SAC에 대해서 실제 구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완디비라는 것을 제가 이제 좀 비디오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완디비라는 것을 가져왔고, 이 완디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API 키가 필요한데, 만약에 직접 코드를 돌려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 API 코드 키를 발급받으셔가지고 네,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걷는, 이제 2차원 상에서 걷는 환경을 활용을 했고요. 논문에서는 이제 V1이 사용이 됐지만, 지금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V5를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직접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장 먼저 리플레이 버퍼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되게 단순한 환경에서 돌리다 보니까 리플레이 버퍼를 그냥 다 이제 모든 데이터를 GPU를 옮겨놓고 GPU 안에서 다 이제 돌아가도록 해놔가지고 일단은 디바이스를 안에서 받고 그 다음에 각의 액션 그리고 뭐 로그 프라이오리티, 리워드 그리고 끝나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다 이제 저장하도록 일단 초기화를 한 다음에 그리고 현재 스테이트 그리고 액션과 네, 다음 스테이트, 리워드를 다 받은 다음에 이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푸시를 구현을 했습니다. 이즈 이너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초기에는 그래도 인터랙션이 없어서 그 리플레이 버퍼가 다 차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제 러닝을 하면은 초기에 굉장히 불안정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리플레이 버퍼가 충분히 찼는지 이건 또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 컴피그에서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네, 이것을 다루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그러면 리플레이 버퍼에서 결국엔 샘플링을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 샘플링을 할 때는 이렇게 랜덤하게 그 인덱스를 받아가지고 이 인덱스들에 대해서 리턴을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네, 폴리시 네트워크랑 이제 큐 네트워크 그리고 밸류 펑션 같은 경우에 모든 밸류 펑션들은 이제 다 동일하게 구현을 했는데요. 레이어 3개짜리 이제 FFN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매우 작은 모델이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되게 잘 동작을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액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샘플링을 수행을 하는데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또 이제 한번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탄젠트를 씌워주는 형태로 이제 샘플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파이토치의 되게 이제 좋은 기능 중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제 완전하게 그냥 이제 샘플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지원을 해가지고 그 그라디언트 컴퓨팅 컴퓨팅 그래프를 끊지 않고도 샘플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걸 활용을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트레이너인데요.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인바이어먼트를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바이어먼트에서 특히 또 이제 리워드를 스케일링을 해줘야 그래도 좋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리워드 스케일링을 또 추가로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리플레이 버퍼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네, 이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엔트로피 텀에 대해서 얼마나 비율을 줄지에 대한 이제 값인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시는 옵티마이저. 큐 펑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버에스티메이션 프로블럼이 되게 심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할 때 큐 펑션 두 개를 활용하고 둘 중에 낮은 값을 활용하도록 이제 정의를 했는데 그래서 두 개의 큐 펑션을 정의를 한 다음에 큐 펑션과 그에 대한 옵티마이저를 정의한 다음에 리스트에 따로 저장을 해주었습니다. 네, 밸류 펑션도 이제 두 가지로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서서 살펴봤다시피 오브젝티브가 굉장히 여러 개예요.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하는 로직, 그리고 큐 펑션을 업데이트하는 로직, 그리고 이제 액션 샘플링하는 로직까지 다 여러 개다 보니까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 와중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밸류 펑션을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되면 안 되니까 토시점 노그라드를 달아주었고 여기서도 이제 그 그쵸 이제 그 액션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때 이제 큐 펑션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큐 펑션에 대해서는 requires 그라드를 이제 꺼줌으로써 잠시 이제 큐 펑션에 대해서는 그라디언트 추적이 안 되도록 한 다음에 에스티메이션 후에는 이제 그라디언트가 다시 추적이 되도록 바꾸는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밸류 펑션에 대한 업데이트 로직, 큐 펑션에 대한 업데이트 로직 다 이제 MSE로 구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폴리시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KL 다이버전스로 구현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그 디스탁 이제 폴리시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우시안으로 고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되게 단순화된 형태로 폴리시에 대한 오브젝티브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최종적인 파라미터 업데이트는 이제 그 아까 전에 나왔던 수도 코드대로 밸류 펑션, q 펑션, 폴리시 그리고 타겟 v 펑션을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발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새로운 인바이러멘트를 정의를 해서 전체 에피소드를 롤아웃해서 평균을 내주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네, 그래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일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각각의 스텝별로 이제 그 액션을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샘플링해서 업데이트한 다음에 네,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이제 반복하는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주면 실제 학습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거의 돌려봤을 때 이제 RTX 3090 기준으로 한 6시간 정도가 걸려가지고 미리 이제 코드를 돌려놨습니다. 네, 실제로 돌아갔을 때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초기에 밸류 펑션이 초기에 밸류 펑션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지만 밸류 펑션이 의외로 그렇게 로스가 잘 감소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만 있어서 이거 학습이 잘 안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이밸류에이션 했을 때 이제 리턴 값 자체는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리고 싶었던 영상인데 가장 초기에는 사실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스텝이 지난 다음에는 그래도 이제 몸은 좀 제대로 가누는 것 같지만 걷는 거는 좀 모자란 것 같죠? 좀만 더 지나면은 네,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애매한 감이 좀 있긴 하네요. 하지만 점점점 학습을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걷는 것을 잘 학습을 하고 걷는 걸 안정적으로 잘 학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초기에 이제 몸의 반동을 이용해 가지고 점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걸으면서 이제 걷는 것을 잘 학습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사실 어떻게 걷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진 않아가지고 조금은 좀 저희가 인간이 걷는 것과는 다르지만 충분히 안정적으로 잘 걷는 것을 스스로 레이블 없이도 학습을 한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